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앞에 있는 물건들이 지난번에 봤던 건데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아마 지지난주에 올라간 영상이 바로 라피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도 새롭게 알고 깜짝 놀란,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어가지고 이건 다시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머리 또 묶었는데 반응이 없네? 남자분들이라 그런가? 왜 반응이 없어요? 나 생애 처음으로 똥머리 해봤는데.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너무 더워서 또 이러면 또 어려 보이려고 똥머리 했다고 또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너무 시원하네요. 예. 어쨌든 여름에 묶으니까 너무 시원합니다. 자, 일단요. 지난번에 제가 라피아에 대해서 올려드렸잖아요. 이 가방 소개해드리고. 근데 여기에서 라피아가 아닌 게 많아요. 찾아보세요. 라피아 아닌 거. 제가 라피아입니다 하고 소개해드렸는데 어머나 라피아 아니더라고요. 골라보세요. 뭐가 라피아 아닐 것 같은지. 이거 오케이. 그리고 또요? 저 감독님은 내공이 있어. 프라다들 프라다 다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요거 요거 아닌 것 같다. 자, 일단 라피아인 거만 제가 들어볼게요. 라피아인 거. 요거 라피아예요. 틀리셨어요. 헬렌 카민스키 100% 라피아입니다. 요거 라피아예요. 요것도 헬렌 카민 라피아랑 면이에요. 그리고 요거 라피아예요. 나머지는 라피아는 아니에요. 다. 얘는 사실 아리까리한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천연 소재라고만 돼 있어요. 천연 소재 100%니까 라피아일 것도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라피아라고 안 써놓은 걸로 봐서 라피아가 아닌 거야. 그냥 천연칩 밀짚 모자. 그래서 이 생로랑 거 하나, 헬렌 카민스키 거 2개 빼곤 다 라피아가 아니에요. 아까 감독님 프라다 아닌 것 같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라피아 아니에요. 짠이죠. 구분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은 라피아가 아닌 걸로, 이쪽은 다, 여긴 다 라피아인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영상 소개해드리면서 라피아에 대한 얘기하면서 다 라피아처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잘못됐구나. 다시 제대로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겠다. 저도 배웠어요. 어떻게 해서 제가 다시 알게 됐냐면 지난번 라피아 영상, 라피아 아세요? 그 영상 보시면 알긴 몰라. 나도 몰랐는데 민망해 죽겠어 진짜로.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그 영상이 올라갔는데 이혜원이라는 분께서 댓글을 다셨어요. 그 가방 중에서 자라 거 그거 라피아 아니에요. 그거 종이에요 라고 페이퍼라고 다셨거든요. 그래서 하고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맞아요. 라피아 같은데 페이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께.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진짜 라피아 맞을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다 아닌 거예요. 심지어 이 프라다에서 깜짝 놀랐어요. 매장에서도 그냥 라피아 가방 그럼 그냥 보여주거든요. 아무 의심하지 않고 하는데 프라다에서 라피아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라피아인 거야.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 라피아 가방으로 그냥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프라다에서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라피아라고 하진 않고요. 라피아 효과를 준 원사 이렇게 돼 있어요. 패브릭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그게 원사가 뭐냐면 비스코스 레이온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게 한 4년 전에 처음 이 가방을 살 때 한 100만 원대 그 언저리였다 그랬잖아요. 지금 200만 원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프라다에서는 프라다의 다른 가죽 가방에 비하면 가격이 싸지만 무슨 저렇게 밀집 이런 가방 소재가 이렇게 비싸지가 이랬잖아요. 그 비싼 이유가 비스코스 레이온 소재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비스코스 레이온 소재 비싼 소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몇 군데를 다 뒤져보고 안 되겠다 다시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헬렌 카민스키는 원래 라피아를 가지고 모자를 만들면서 시작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 라피아가 맞아요. 그리고 생로랑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가격이 비싼 편이더라고요. 물론 싼 것도 있지만 제가 이것도 찾아봤어요. 다 들어갔더니 생로랑은 거의 라피아를 써요. 생로랑 이런 가방들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는 페이퍼고 얘는 라피아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라벨 우리가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라벨을 봤더니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생로랑 파리
메이드 인 마다가스카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라피아, 그럼 뭐가 라피아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라피아는 아프리카 남단의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나오는 야자, 라피아 야자에서 추출한 잎을 쪼개고 뭐 잘라서 만드는 게 라피아라 그런 것처럼 라피아는 그 지역에서는 라피아 야자로 만들어야 라피아라고 표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다 야자 잎이에요. 그래서 로에베라든가 뭐 셀린니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나오는 라피아에서 명품 브랜드는 라피아라고 표기를 안 해요. 아니니까 라피아인 것만 라피아라고 표기하거든요. 거기다 뭐라고 표기하냐면 라피아가 아니라 야자 잎, 팜 립이라고 써요. 뭐 홈피에 들어가 보시거나 안쪽에 설명 태그를 보시면 라피아는 마다가스카르의 야자수로 만든 그것만 라피아라고 표기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라피아 효과를 준 라피아 느낌의 페이퍼 혹은 원단 혹은 패브릭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생노랑은 다 거의 다 라피아고요. 그리고 셀린느에서도 라피아가 있고 그냥 야자잎이 있는데, 셀린느 같은 경우는 라피아는 라피아라고 표기를 하고 라피아가 아닌 야자잎은 그냥 팜 리프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내준 거에는 뭐 비스코스 레이온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반 야자잎도 있고, 그리고 로에베 같은 경우는 아리아카 야자잎 이런 식으로 지역명을 아예 써가지고 아리아카 야자잎 아니면 어떤 지역의 야자잎,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라피아면 라피아 야자잎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비유를 해드리면, 샴페인이 프랑스 그 쌍파뉴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를 가지고 그 지역의 전통 양조 방식으로 만든 샴페인만 샴페인이라고 표기할 수 있잖아요. 명칭을. 그게 아니면 그쪽에서 지역에 유사하게 나왔어도 그런 또 전통 양조 방식을 안 따르면은 백무소라고 그러거나 뭐 크레망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예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이탈리아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샴페인은 샴페인이라고 표기를 못하고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라피아는 마다가스카르의 라피아 야자를 써야지만 라피아라고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쓰면 안 돼요. 안 되거든. 근데 명품은 그걸 철저히 지켜요. 프라다도 본인들이 라피아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저거 라피아 모자 좀 보여주세요 하면 그냥 판매하시는 분이 굳이 그거 라피아 아니고요, 비스코스라고 설명을 추가로 안 하지만, 프라다는 명품 브랜드에서 라피아가 아닌 거를 라피아라고 판 적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고. 이 자라의 페이퍼 같은 경우도요, 그냥 제가 이 가방 들고 자라에서 라피아 가방 세일해요 그랬더니 예, 그거 세일해요 라피아 이러길래 라피아구나 한 거예요. 근데 페이퍼에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안 보잖아요. 여기 이렇게 안에 설명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라피아라고 안 돼 있고 당연히 페이퍼라고 되어 있어요. 홈피에도. 이거 크로셰라는 게 손으로 짠 직물을 크로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크로셰 이 토트백도 안에 안감을 안 대어서 이 안감 되면서 비쌌겠다 했는데, 얘는 안감을 댔잖아요. 그 된 이유가 제가 보기에 페이퍼기 때문에 안감을 대준 게 아닌가. 왜냐면 페이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젖어요. 젖죠. 페이퍼니까. 비스코스는 좀 이거는 금방 이렇게 확 젖진 않아요. 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실용성이 있더라고요. 페이퍼는 우리가 아는 그런 종이 이런 게 아니고, 페이퍼도 펄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목재. 나무를 잘게 막 찢어가지고 물 위에 얽혀서게 띄워놓으면 이 목재 펄프 섬유소들이 엉켜붙어요. 엉켜붙은 거를 드러내서 편편한 데에 말리면서 물기가 날아가서 납작해진 게 종이거든요. 옛날에 그 이집트 파피루스 뭐 이런 것처럼 실제로 필기하는 그런 종이 개념이 아니라 그런 섬유소 느낌의 펄프에 추천 그런 페이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비스코스 같은 경우 어떤 거냐 하면 이것도 역시 천연 나무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섬유소를. 그러니까 뭐 너도밤나무나 유칼립투스나 이런 나무들 있죠. 그런 나무에서 섬유소를 뽑아서 그거를 한번 합성 가공 처리를 해요. 어떤 그 화학물을 가지고 합성 처리를 하면 나무에서 뽑아낸 그 펄프가 어떤 효과가 나냐면 윤기가 나고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약간 다시 한번 더 재생시킨, 목재 펄프를 재생시킨 섬유가 비스코스 레이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인견이라고 우리 어머님들 많이 알고 계시죠. 여성분들, 남자분들도 인견 아실 텐데 그 인견이라는 게 비스코스 레이온이에요. 실크를 대체하는 섬유. 그래서 이 비스코스 레이온은 반합성 섬유예요. 천연 섬유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합성섬유 100%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스코스 레이온의 좋은 점은 약간 자연스러운 광이 나고요.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이렇게 또 한 번 효과를 내면은
라피아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헷갈릴 정도로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게 비스코스 레이온의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막 수축 이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실용성도 있고 또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많이 하고 비스코스 레이온 같은 경우에는 비싸요. 이 비스코스 레이온으로 옷을 만들면 여름에 되게 시원하거든요. 근데 일반 그 뭐 면 소재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 가방이 그래서 비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자도 안쪽에 보면은 비스코스 레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 비스코스 레이온이라고. 그래서 표기는 다 했는데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다 라피아 느낌을 주니까 아 라피아구나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프라다 이 가방도 이렇게 모자도 그렇고요. 컬러가 블랙, 화이트, 뭐 노랑, 핑크, 빨강, 오렌지 정말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 비스코스 레이온이 염색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컬러가 나오고 이렇게 내추럴 컬러처럼 내주면은 라피아인 것처럼 보이고 근데 라피아는 거의 다 이런 제한 내추럴 컬러예요. 따로 염색을 안 하고. 근데 어떻게 다시 구분이 되냐면 제가 뭐가 다를까 하고 봤더니 라피아는 이게 내추럴이라서 색감이 일률적이지 않아요. 조금씩 달라요. 그나마 이게 브랜드에서 최대한으로 색감을 맞추긴 하지만은 이렇게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도 비스코스 레이온이 아니라 내추럴 뭐 짚이기 때문에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보시면 색깔이 굉장히 똑같아요. 이거는 섬유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얼룩덜룩한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자연 내추럴 라피아는 약간 얼룩덜룩해요. 그게 내추럴 자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를 말씀드렸고 이거는 보니까 토요페이퍼라고 하는 일종의 섬유예요. 얘도 토요페이퍼라고 하는 그런 섬유의 일종이고 얘는 라피아가 아니고 정말 정말 밀짚 모자예요. 이건 진짜 정확한 밀짚 모자. 안에도 표기로 짚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영상 중에서 아 라피아가 아닌 거를 마치 라피아인 것처럼 하는 거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구분해드리기 위해서 프라다하고요 미우미우에서 지금 예쁜 그 이런 라피아 느낌이 나는 가방들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미우미우도 마찬가지 라피아 없어요. 프라다 미우미우는 다 라피아 효과를 준 패브릭, 라피아 효과를 준 라피아 느낌이 나는 뭐 원단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라피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프라다의 이 크로시의 모자가 라피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프라다에는 라피아 모자가 없을까? 딱 하나 있어 찾았어요. 이게 프라다 모자인데 이건 라피아예요. 라피아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습기에도 강하고 열에도 강하고 건조에도 강하고 열대 야자 잎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장에서 이런 걸 구입하면은 열기 조심하시고 습기 조심하시고 반대로 얘기해요. 제가 왜 그런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연 상태에서 있는 야자 잎 자체는 습기에도 강하고 뭐 열에도 강하고 건조에도 강하고 햇빛에도 강한데 이렇게 물건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게 습기가 많이 배거나 너무 뜨거운 일을 하면 제품의 모양이 틀어질 수가 있대요. 변형될 수 있어서.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유입니다. 원래 야자잎 자체는 이렇게 좋지만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그런 게 있어서 만약 이런 모자도 이 라피아 100%거든요. 이거는 비스코스 레이온이에요. 완전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촉감이 완전 달라요. 이 라피아는 굉장히 부드러운데도 불구하고 약간 거친 면이 있고요. 비스코스 레이온 소재의 라피아 효과를 준 이 크로시의 버킷 모자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상태에서 그냥 보관을 잘 못하시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찌그러져서 만약에 습기를 먹었거나 여름철에 장마를 그냥 뭐 방에 그냥 두셨다가 장마 시즌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고 내년 여름에 딱 꺼냈을 때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습기랑 이런 거 조심하라시라는 겁니다. 그것만 잘하시면 평생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프라다에서 아예 안쪽에 라피아 100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100% 라피아. 라피아 100이에요. 같은 프라다인데도. 근데 얘는 프라다에서 라피아를 한 적이 없어요. 안에 뒤집어서 보면은 100% 비스코스라고 돼 있어요. 비스코스 레이온. 또 라피아 모자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요것도 라피아예요. 라피아 100%. 근데 정말 아까 4만 원짜리 자라백 그거랑 너무 똑같아. 헷갈려. 알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라피아 이제 모자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방
가방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보면은요, 이걸 다 라피아 가방이라고 표기를 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라탄 가방이라고도 표기를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피아와 팜리프, 야자잎과 라탄은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라피아예요. 라피아 100%입니다. 근데 셀린느에서 이건 이제 브랜드가 아벡모터지만 똑같이 이렇게 만든 셀린느 가방이 있어요. 이 로고가 여기 들어간. 근데 셀린느에서 이거를 라피아라고 안 해요. 그냥 팜리프라고 그래요. 야자, 잎. 다릅니다. 그리고 그거는 마다가스카르 산이 아니라 모로코라던가 이런 데서 만들어진. 그래서 그게 다르다는 말씀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일반 팜리프거든요. 이건 아벡모터인데 제가 이거는 뒤져서 찾았어요. 이거 산지 꽤 오래된 거예요. 한 6, 7년 됐나?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꽤 오래된 건데 이게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팜리프예요. 라피아 아닙니다. 이게 두 개를 들어보면 라피아보다 팜리프가 더 가벼워요. 되게 가벼워요. 그 이유가 라피아는 굉장히 촘촘하게 짜지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가죽 가방보다는 되게 가볍지만 이런 그 가방류 중에서는 좀 무게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셀린느의 라피아 100% 가방이고요. 얘는 이제 아벡모토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통 뭐 라탄백 이렇게도 표기하는데 라탄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심지어 라탄 라피아백은 정말 오정보예요. 정말 다 틀린 걸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냥 야자잎 팜리프백인데 이거는 좀 성글성글하고 거칠고요. 요런 가방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핸드메이드로 만들고 만들어지는 그 사람마다의 손맛에 따라서 똑같은 가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가방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언뜻 보면 안에도 되게 막 색깔도 이게 자연이기 때문에 녹색도 보이고 막 이래요. 그리고 팜리프의 가방은 마무리가 이렇게 좀 잘못 만들어진 것처럼 다 이래요. 200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 가방도 팜리프 가방 다 이래요. 왜냐하면 이건 마무리 마감 끝처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바닥도 그냥 이렇게 정말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은 수공예 공예품 같은 느낌? 그래서 여름철에 편하게 들기 좋은 이건 아벡모토라는 우리나라 브랜드입니다. 제가 옛날에 산 건데 이것도 너무 좋고요. 그럼 라탄은 뭘까? 라탄은 아예 다른 거예요. 라탄은 등나무 가구 이런 거 있죠. 그게 라탄인데 라탄은 잎이 아니라 줄기예요. 인도네시아나 뭐 보르네오라든가 동남아시아에서 이 왜 덩쿨 식물이라 그래서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줄기 식물이 있어요. 그게 라탄이거든요. 근데 그 줄기가 지름이 가늘게는 2cm에서 5cm까지 있는데 그게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줄기 식물이에요. 그래서 라탄은 그 줄기를 잘라서 쪼개서 쓰는 게 라탄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라탄은 좀 단단하고 딱딱하고요. 줄기니까. 이건 잎이기 때문에 부들부들해요. 그 느낌이 있고 또 라탄하고 대나무랑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나무는 자르면은 그 두께만큼밖에 쓰지 못하는데 라탄은 속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라서 많이 줄기를 쓸 수 있는데 이게 휘어지면서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서 물에 풀어서 뭐 열 처리를 해서 곱게 펴서 염색하고 이래가지고 쓰는 게 라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 라탄 뭐가 있을까 하고 막 찾아봤더니 이게 라탄이에요. 단단한, 이건 되게 단단하고요. 이 집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구니로도 보고, 뭐 가구로도 보고, 좀 더 큰 줄기로 쓴 건 등나무 가구고, 그래서 요거는 정말 변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라탄은요, 라피아나 이런 야자잎과 다르게 여름철에는 시원하고요, 겨울철에는 따뜻해요. 그래서 가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집에 옛날에 그 등나무 가구 두신 댁 있거든요. 그리고 등나무 가구 수납장, 뭐 까사미야, 한샘 이런 데 가면 이런 라탄 수납장도 있거든요. 그게 사계절 쓸 수 있는 그런 또 특징이 있어서 그게 또 달라요. 그래서 라탄과 라피아, 뭐 야자 이런 것들을 요즘에 워낙 유행이어서 이제 너무 유행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걸 다 우리가 통칭으로 라피아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그 댓글 남겨주신 이혜원님 너무 감사드려요. 덕분에 저도 제대로 정확하게 이제 구분할 줄 알게 됐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정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